봄님들 안녕하세요. 봄나들이TV입니다. 요즘 장보러 나가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예전엔 1,000원이었는데 이젠 2배네. 그럴 때 정부에서 도움 드릴게요 하고 내놓은 게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게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누구는 15만원, 누구는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놓치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 영상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에 쓰면 제일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2차 신청은 9월부터이니 미리 알아두셨다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함께해요. 1부. 왜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가? 여러분 혹시 요즘 동네에서 정부에서 돈을 준다더라, 어디서 신청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55만원을 지원한다는 그 정책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또 복잡한 정부 정책이구나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더라고요. 특히 우리같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요즘 마트 가면 정말 깜짝 놀라시죠? 몇 년 전만 해도 1,000원이던 게 이제 1,500원, 2,000원까지 올랐어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병원비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특단의 조치로 이런 쿠폰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자세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왜 정부가 이런 쿠폰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세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정말 힘들었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식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어려워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특히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생각해보세요. 30년, 40년씩 운영해 오던 미용실, 식당, 전통시장 상인분들 정말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본 한 상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엔 정말 죽기 살기로 버텼어요.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 오면 다행이고 임대료는 매달 나가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전국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 쿠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15만원, 25만원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둘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폰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작은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정말 잘 만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서민들도 돕고 어려운 상인분들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거죠. 놀라운 것은 이번 소비 쿠폰의 지급 속도입니다. 정말 빨랐어요. 지급 시작 11일 만에 전 국민의 90%가 신청을 마쳤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기억하시죠? 그때는 한 달 넘게 걸렸어요.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1일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준비기간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은 준비하는 데만 43일에서 67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4분의 1까지 짧아진 기간에 준비했다고 해요. 그만큼 정부도 이건 정말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새벽부터 야간까지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면서 이 일을 준비했다고 해요. 주말과 야간에도 업무를 보셨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밤늦게까지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국민카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비 쿠폰 사용 시작 일주일 만에 전국 카드 가맹점 매출이 평균 14% 증가했다고 해요. 14%라는 게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정말 큰 수치예요. 특히 어떤 업종에서 효과가 컸는지 보면 더 흥미로워요. 슈퍼마켓과 미용실 같은 생활 밀착 업종의 증가세가 가팔랐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들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보다는 광주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등 지방에서의 효과가 더 컸다고 해요. 이것도 정책 의도와 딱 맞아떨어지는 결과죠.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통시장 상인분들 인터뷰를 보면 매출이 10% 늘었다, 30% 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정책인 셈이죠. 지금까지가 배경 설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대상별 지원금 총정리.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이나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원금들은 조건이 까다로웠잖아요. 소득이 얼마 이하, 재산이 얼마 이하 이런 조건들 때문에 서류 준비하고 증명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간단해요.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미성년자의 경우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해요. 보통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청하시겠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해서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받을 수 있어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 세대주 개념도 중요해요. 가족 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분만 온 가족 몫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세대주가 누구인지 모르시면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은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져요. 먼저 1차 지급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반 국민.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차에서 1인당 15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서울, 인천, 경기도가 아닌 지방에 살고 계시다면 3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18만 원이에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같은 광역시나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리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살고 계시다면 5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20만 원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시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북 군위군, 전남 고흥군, 충남 청양군 같은 곳들이에요.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혜택이 크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이에요. 1차에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에 살면 3만 원 추가로 3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5만 원 추가로 35만 원이에요.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어려운 분들입니다. 1차에서 40만 원을 받아요. 지방에 살면 4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45만 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 몰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청할 때 정부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해 드려요. 예를 들어 본인은 일반 국민인 줄 알았는데 신청해 보니까 차상위계층으로 나와서 3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신청만 하시면 돼요. 2차 지급은 9월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2차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상위 10%를 판단한대요. 그럼 소득 상위 10%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 정확한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1차만 받고 2차는 못 받는 거죠. 나머지 90%의 국민들은 2차에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혹시 본인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보통 월 2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정부에서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니까 기다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 상위 10% 1차만, 수도권 15만 원, 지방 18만 원, 농어촌 20만 원, 일반 국민 1차 2차, 수도권 25만 원, 지방 28만 원, 농어촌 30만 원, 차상위계층 1차 2차,
수도권 40만원, 지방 43만원, 농어촌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차 2차, 수도권 50만원, 지방 53만원, 농어촌 55만원. 가장 많이 받는 분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으로 55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부산에 사시는 4인 가족 부모님 2분, 자녀 2명이 일반 국민이라면 1차에서 18만원씩 4명 총 72만원, 2차에서 10만원씩 4명 40만원을 받음으로 총 11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큰 금액이죠. 3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신청 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면 정말 큰 손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 약 2달간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죠. 하지만 너무 미루지 마세요. 가끔 서버가 몰려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2차 신청 2025년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이 기간도 꼭 기억해 두세요.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1차와 2차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1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2차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거든요. 1차 신청을 7월에 하셨으면 9월에 또다시 2차 신청을 해야 해요. 깜빡하고 안 하시면 10만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온라인 신청. 젊은 분들이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모두 신청 가능해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앱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앱 첫 화면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각 지역별로 다른 앱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 사시면 부산원카드, 대구 사시면 대구사랑 상품권 이런 식이에요.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단점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서버가 몰려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주요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평소에 거래하던 은행에 가시면 더 편해요. 오프라인 신청의 장점은 직원분들이 직접 도와드리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요. 단점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첫 주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어요. 신청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가족 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분만 온 가족 몫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가 함께 사는데 세대주가 아들이라면 아들이 5명 몫을 모두 신청해야 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따로 신청하실 수 없어요. 세대주가 누구인지 모르시면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서 확인해 보세요. 맨 위에 나오는 분이 세대주예요. 둘째, 본인 명의 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카드로 아내 몫을 받는다거나 자녀 카드로 부모님 몫을 받는 건 안 돼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으셔야 해요. 가족이라도 각자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셋째, 개인정보 사칭 주의하세요. 요즘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가짜 사이트나 문자 메시지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긴급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세요. 이런 문자가 와도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KISA 118 상담센터로 연락하시거나 가족들에게 먼저 상의해보세요. 실제 신청 과정을 정말 자세히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신청 시 앱 다운로드 및 접속.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앱을 다운받으세요. 앱을 열면 첫 화면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메뉴가 있을 거예요.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이 가장 간단해요.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 번호가 와요.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가족 정보 확인. 세대원 명단이 나와요. 신청할 가족들을 체크하세요. 지급 방식 선택. 카드, 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세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신청 완료. 최종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문자로 신청 완료 안내가 와요.
오프라인 신청 시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방문, 주민센터나 은행에 가세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신청서 작성, 직원분이 신청서를 주실 거예요. 이름, 주소, 가족 정보 등을 적으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직원분이 도와드려요. 지급 방식 선택, 카드로 받을지 상품권으로 받을지 선택하세요. 신청 완료, 접수증을 받으세요. 나중에 진행 상황 확인할 때 필요해요. 신청 후에는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4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소비 쿠폰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바꾸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신용카드,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충전. 체크카드, 기존에 사용하던 체크카드의 충전. 선불카드, 새로 발급받는 소비 쿠폰 전용 카드. 각각의 장단점을 정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과 사용 습관을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원카드, 대구사랑 상품권, 인천 이응카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요. 장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 동네 가게에서 쓰면 그 돈이 바로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둘째, 사용처가 명확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요. 대형마트에서 쓰려고 해도 아예 안 되니까 혼동할 일이 없어요. 셋째,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 상품권은 보통 10%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어치 상품권을 9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점들도 있어요. 첫째,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에요. 주로 전통시장, 동네 가게에서만 쓸 수 있어요. 둘째,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부산에서 발급받았으면 서울 가서는 못 써요. 셋째, 잔액 관리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카드처럼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서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역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려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의 소비 쿠폰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사용법은 평소와 똑같아요. 장점들. 첫째, 사용이 가장 편리해요. 평소 쓰던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새로 배울 것도 없고 새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둘째, 기존 카드 사용법과 동일해요. 평소에 카드 결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편할 거예요. 셋째,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연매출 30억 이하인 곳이면 대부분 쓸 수 있어요. 단점들. 첫째, 실수로 일반 결제와 혼동할 수 있어요. 소비 쿠폰인지 본인 돈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둘째, 연매출 30억 이상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거절당할 수 있어요. 이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시민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드를 계속 쓰다 보니 소비 쿠폰 포인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계획 없이 써버렸어요. 이런 분들은 잔액을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새로 발급받는 선불카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선불카드. 소비 쿠폰 전용으로 새로 발급받는 카드예요. 사용법은 신용카드와 비슷하지만 소비 쿠폰만 들어있는 별도의 카드를 받게 돼요. 장점은 소비 쿠폰 전용이라서 관리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았는지도 명확하고 다른 돈과 섞일 일도 없어요. 단점은 카드를 하나 더 들고 다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지갑이 두꺼워지죠. 페이 결제 주의사항.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받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일반 동네 식당에서는 QR코드나 바코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계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페이 앱 내에서 삼성페이나 머니를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돼요. 실제로 한 소비자분은 식당에서 QR코드 찍으려고 했는데 기계가 없어서 당황했어요. 사용하기 불편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로 받으실 분들은 미리 사용법을 익혀두시는 게 좋겠어요. 5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소비 쿠폰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막상 쓰려고 할 때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기본 원칙부터 정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각 지역별로 가맹점이 다르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산원카드 가맹점은 부산원카드 앱에서, 대구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대구사랑 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여기가 핵심이에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30억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사용 불가. 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사용 불가. 대형 프랜차이즈 본점 사용 불가. 반대로 동네의 작은 가게들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장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전국 어느 전통시장을 가셔도 거의 100% 사용 가능해요. 실제로 이수 남성 사계시장의 상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효과가 크더라고요. 쿠폰 덕분에 매출이 10% 늘었다, 30% 늘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한 족발집 사장님은 이 카드가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쿠폰 사용된다고 말하면 손님들이 무조건 카드를 긁고 가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동네 슈퍼마켓.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대형마트 체인점은 안 돼요.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슈퍼면 오케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큰 마트면 NO예요. 개인 음식점. 체인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어요. 동네 중국집, 한식당, 분식집, 치킨집 이런 곳들이요. 하지만 맥도날드, KFC, 버거킹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안 될 수 있어요. 미용실, 이발소. 동네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실제로 KB카드 조사에서도 미용실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약국.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동네 약국에서 약값이나 영양제 살 때도 쓸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병원비 부담이 크실 텐데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특별 케이스. 여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사용할 수 없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임대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국 156개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600여 개 임대매장 중에서 960여 개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전체의 37% 수준이네요. 임대매장이 뭐냐면 이마트 안에 있는 빵집, 꽃집, 안경점, 식품코트의 개별 음식점들, 마트 안 작은 매장들, 이런 곳들은 이마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업자가 임대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매출이 30억 이하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모든 임대 매장에서 되는 건 아니니까 사용하기 전에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들도 정확히 알아두세요. 괜히 가서 거절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런 곳의 계산대에서는 아예 결제가 안 돼요. 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명품관, 의류매장 등 모두 사용 불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맥도날드,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KFC. 다만 가맹점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직영점과 가맹점 구분이 어려우시면 그냥 물어보세요. 온라인 쇼핑몰,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아마존. 온라인에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어요.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 이케아, 홈데포. 이런 창고형 할인점들도 사용 불가. 중요한 점은 사용 지역에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원칙, 본인이 신청한 시군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에서 신청하셨으면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사용 가능,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사용 불가, 서울에서는 당연히 사용 불가. 다만 같은 시군 내에서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신청하셨으면 강남구 전체에서 사용 가능해요.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사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매장에 직접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상인분들도 다 아시거든요. 카드사 앱 확인. 각 카드사 앱에서 사용 가능 매장을 검색할 수 있어요. 지도에서 보여주기도 해요. 지역사랑 상품권 앱 확인.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전용 앱에서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콜센터 문의. 잘 모르겠으면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실제로 한 시민분이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아직 한 번도 쓰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6부. 사용기한과 소멸주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1차와 2차 소비 쿠폰 모두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환급도 안 되고 연장도 안 되고 그냥 사라져요. 15만원, 25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스마트폰 알람도 설정해 두시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1차로 받으신 분들은 약 4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2차까지 받으신 분들은 약 2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충분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금방이에요. 특히 11월 되면 벌써? 하면서 허둥지둥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이번 달에는 얼마 쓰고 다음 달에는 얼마 쓰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두시면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혹시 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5만원을 받아서 20만원만 쓰고 5만원이 남았다면 그 5만원은 12월 1일에 자동으로 사라져요.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환급 신청은 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안 돼요. 정부 정책이니까 환급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꼭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해요. 특히 11월 되면 서둘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가서 급하게 쓰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카드사 앱에서 확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신 분들은 해당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앱을 열고 메뉴를 찾아보시면 소비 쿠폰 잔액 또는 K-머니 잔액 같은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현재 잔액이 나와요.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확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산원 카드면 부산원 카드 앱, 대구사랑 상품권이면 대구사랑 상품권 앱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고객센터 문의.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화할 때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까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번호를 준비해두세요. 사용 내역도 함께 확인. 잔액뿐만 아니라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가계부 쓰는 것처럼 관리하시면 더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래요. 언제 이렇게 많이 썼지?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7부. 이렇게 쓰면 더 알뜰하게. 소비 쿠폰 활용 팁.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정말 좋은 혜택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카드사들이 소비 쿠폰을 모두 사용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 쿠폰을 지급하고 있어요. 총 25억 원 규모라고 해요. 정말 큰 금액이죠. 지금 내역을 보면 1만 명에게는 5만 원씩, 10만 명에게는 1만 원씩, 20만 명에게는 5천 원씩, 총 31만 명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당첨 확률이 꽤 높아요. 전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31만 명이면 160명 중 1명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 쿠폰을 모두 사용한 분들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 쓸수록 유리하겠죠. 정부가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해달라고 해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빠른 소비로 추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예를 들어 25만 원을 받아서 다 쓰면 추가로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복권 사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좋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이벤트. 8월 17일까지 소비 쿠폰을 사용한 후 SNS에 후기를 올리면 700명을 추첨해서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이나 음료 기프티콘을 준다고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소비 쿠폰으로 뭔가 사신 후에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시면 돼요. 해시태그도 몇 개 달고요. 지자체별 추가 혜택. 서울 금천구, 은평구,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요. 본인이 사는 지역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 동네는 뭐 해주는 게 없나? 하고 찾아보시면 의외로 좋은 혜택들이 있을 거예요. 신한은행 땡겨요 이벤트.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소비 쿠폰으로 2만 원 이상 2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 중이에요. 배달 음식 자주 시키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활용해보세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온누리 상품권과 병행 사용. 일부 시장에서는 소비 쿠폰과 온누리 상품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은 10% 할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어치를 9만원에 사고 거기에 소비 쿠폰까지 사용하면 정말 저렴하게 장 보실 수 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가격 흥정도 가능하니까 소비 쿠폰으로 결제할 테니 조금 깎아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상인분들도 현금 결제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흔쾌히 응해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카드 수수료도 안 나가니까 상인분들한테도 좋거든요. 시장 상인분들도 쿠폰 사용이 된다고 말하면 시민들은 무조건 카드를 긁고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위기니까 시장에서 쇼핑하시면 더 반겨주실 거예요. 의료비 절약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유용해요. 병원비 절약. 특히 시니어분들은 병원비 부담이 크실 텐데 소비 쿠폰으로 의료비를 절약하실 수 있어요. 치과에서 스케일링이나 치료받을 때, 한의원에서 침 맞거나 한약 지을 때, 동네 내과에서 감기 몸살 치료받을 때,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을 때, 이런 경우에 모두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미리 전화해서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확인해 보세요. 약국 활용. 약국에서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살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종합비타민, 오메가3, 칼슘제 같은 영양제, 감기약, 소화제 같은 일반 의약품, 마스크, 체온계 같은 의료용품. 다만 대형 약국 체인점 롯데, 올리브영 등은 안 될 수도 있으니 동네 개인 약국을 이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족끼리 상의해서 어디에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한 시민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와 소비 쿠폰으로 알뜰히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계획 중이에요. 이런 자세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정하기. 1순위 꼭 필요한 것들, 식료품, 생활용품, 의료비. 2순위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 옷, 신발, 가전제품. 3순위 여가생활, 외식, 문화생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8부.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비 쿠폰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불법이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 누가 권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하세요. 온라인 중고거래로 판매.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15만원짜리 소비 쿠폰 선불카드 13만원에 판매합니다. 민생지원금 카드 할인 판매해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명백한 불법이에요. 팔아도 안 되고 사도 안 돼요. 거짓 환불 요구. 정말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소비 쿠폰으로 음식을 주문한 후에 거짓말을 해서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나왔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음식이 상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현금 환불을 받으려고 해요. 실제로 한 자영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억울하지만 계좌로 환불을 해줬어요. 이런 일을 당하신 상인분들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어려운 시기에 정부 지원으로 겨우 매출이 늘었는데 이런 식으로 당하시니까요. 연매출 30억 이상인 업체에서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서 대리 결제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옆에 있는 작은 가게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이 만만치 않아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다른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서 거래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에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제재 부과금도 부과되어 받은 금액의 최대 500까지.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5만원을 부정하게 현금화했다가 걸리면 25만원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제재 부과금까지 내야 할 수 있어요. 경찰 특별 단속. 경찰청에서도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어요. 단속 대상은 카드깡 가짜 매출로 현금화, 허위 매출 실제로 안 판 것처럼 속이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해요. 요즘 소비 쿠폰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 탈취 시도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세요. 가짜 문자 메시지. 이런 문자가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부 지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긴급 신청하세요. 기한 임박. 클릭 httpxxx. 카드사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링크 클릭하세요. 정부나 카드사에서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는 일 없어요. 가짜 전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담당자입니다. 신청하시려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세요. 이런 전화도 가짜예요. 정부에서 먼저 전화해서 개인정보 요구하는 일 없어요. 가짜 앱. 정식 앱과 비슷하게 만든 가짜 앱도 있어요.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으세요. 의심스러울 때 대처버. KISA 118 상담센터에 문의 국번 없이 118. 가족들에게 먼저 상의.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 혹시 모르니까 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거절하고 확인부터 해보세요. 구부. 60대 이상에게 특별한 의미. 정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빛골노인 건강타운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물질적 지원 대비 심리적 위로. 응답자의 80.8%는 소비 쿠폰을 물질적 지원으로 받아들였지만 15.4%는 심리적 위로로 여긴다고 답했어요. 이 15.4%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에게는 사회가 나를 돌봐준다,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면 사회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바쁘고 사회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으니까 정부에서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회 참여 의식 증가. 더욱 놀라운 결과는 이거예요. 응답자의 84.6%가 정부 정책과 시정에 관심이 생겼다. 사회에서 나를 챙겨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답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제적 지원이 단순히 생활비 보탬이 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참여 의식까지 높여준다는 거거든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정치나 정책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경 안 써주겠거니 했는데 이번에 이런 지원을 받으니까 정부에서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뉴스도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구매 품목 분석.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은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으로 83.7%였어요. 이건 당연한 결과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부터 사시는 거예요. 외식이나 간식은 32.7%였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평소에 아껴서 못 드시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드셔보시는 거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만 사고 비싼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쿠폰으로 사는 거니까 하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좋은 과일도 사고 손자들 간식도 사고. 정말 오랜만에 장보는 재미를 느꼈어요. 사용처 분석. 사용처를 보면 동네 가게와 마트가 55.8%, 전통시장이 47.1%로 거주지 근처에서 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이것도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잘 보여주는 결과예요. 멀리 나가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평소에 다니던 곳에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소비 진작 효과. 응답자의 57.9%가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안팎인 상황에서 42.3%는 쿠폰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소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표예요. 단순히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앞으로 바라는 점들도 정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사용처 확대 42.3%, 사용법 간편화 25.9%, 사용금액 인상 16.3%. 사용처 확대가 가장 많이 나온 건 당연해요. 쓸 곳이 많아야 편리하니까요. 사용법 간편화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요구사항이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추가 복지 정책 희망사항. 소비 쿠폰 외에 필요한 복지 정책으로는 의료비 지원 75.9%, 교통비 외출비 지원 35.6%. 역시 건강 관련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크니까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 소비 쿠폰이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부. 따뜻한 이야기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소비 쿠폰이 어떻게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보시면 감동받으실 거예요. 경남 거창군의 익명 기부자. 경남 거창군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한 주민이 민생 소비 쿠폰으로 구입한 생필품을 익명으로 기부한 거예요. 지난달 31일 주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공유 냉장고에 이 주민이 즉석밥, 통조림, 라면, 두유 등을 가득 채워 놓았어요. 모두 민생 소비 쿠폰을 활용해서 구입한 것들이었죠.
공유 냉장고는 지역 주민이나 상점에서 남거나 사용하지 않는 식료품을 자유롭게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나눔 제도예요. 이 익명의 기부자가 남긴 쪽지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정부에서 도움을 받았으니 이웃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요.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주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공유 냉장고에 물품을 기부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충남 천안의 30대 남성 김영진 씨의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김영진 씨는 자신 목회 소비 쿠폰 18만 원 전액을 커피 구매에 사용해서 천안서북소방서에 커피 100잔을 전달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소방관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거든요. 그 고마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소방훈련을 할 때도 소방관들의 노고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24시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소방서에서도 정말 고마워했다고 해요. 한 소방관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영진 씨는 정부에서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소방관들이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노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정말 감동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향후 쿠폰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기부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57.7%가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답했어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5만 원 받았으면 5만 원이라도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할머니도 혼자 다 쓰기보다는 이웃과 나눠 쓰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분들의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소비 쿠폰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따뜻함을 퍼뜨리고 있다는 걸 느껴요. 11부. 자주 묻는 질문 Q&A.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자세히 답변 드릴게요. 질문 1.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보통 부모님과 대신 신청. 미성년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성인 자녀가 부모님 대신 불가능. 반드시 세대주 본인만.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대신 신청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할아버지 본인이 하셔야 해요. 질문 2.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은데 꼭 온라인 신청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프라인 신청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은행 영업점 평소 거래하던 은행이면 더 편해요. 준비물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계세요. 질문 3.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본인이 몰라도 괜찮아요. 신청할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줘요.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지급해드려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청만 하시면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해드려요. 질문 4. 사용처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장에 직접 물어보기 가장 확실. 카드사 앱에서 가맹점 검색.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확인.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 문의. 대체로 동네 작은 가게들은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 5. 사용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죠? 당황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경우일 수 있어요. 연매출 30억 이상인 곳 정상적인 거절. 시스템 오류 잠시 후 다시 시도. 카드 문제 카드사에 문의. 거절당했다고 해서 창피해야 할 일 아니에요.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곳을 이용하시면 돼요. 질문 6.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사 앱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 지역상품권 앱 잔액 메뉴에서 확인. SMS 알림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알림. 고객센터 전화로 문의 가능.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질문 7. 2차 지급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해요. 1차 신청으로 2차 자동 지급이 되지 않아요. 2차 신청 기간 9월 22일에서 10월 31일. 1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질문 8.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부산 신청 부산에서만 사용. 서울 강남구 신청 강남구에서만 사용. 타 지역 여행 시 사용 불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서 이렇게 제한된 거예요. 질문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에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어요.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사용 불가. 배달앱 일부 가능 신한은행 땡겨요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온라인은 지역 제한이 어려워서 제외된 거예요. 12부. 마무리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1차 2025년 7월 21일에서 9월 12일. 2차 2025년 9월 22일에서 10월 31일.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기간을 놓치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둘째,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대형마트, 백화점 사용 불가. 미리 확인하고 가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셋째, 사용기한을 꼭 지키세요. 2025년 11월 30일까지. 이 날짜 지나면 자동 소멸 환급 불가.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11월 되어서 급하게 쓰지 마시고 미리미리. 넷째, 2차 신청을 잊지 마세요. 1차 신청 2차 자동 지급. 9월에 별도 신청 필요. 1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 스마트폰 알람 설정 추천. 다섯째, 불법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현금화 시도 금지. 개인정보 사칭 주의.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 거절. KISA 118 상담센터 활용. 추가 활용 팁과 혜택 정리. 몇 가지 추가 팁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추가 혜택 놓치지 마세요. 카드사 추첨 이벤트 총 31만 명 당첨. 문화체육관광부 SNS 이벤트. 지자체별 추가 혜택 확인. 전통시장 할인 혜택 활용. 의료비 절약 활용. 동네 병원 약국에서 사용 가능. 영양제 건강식품 구매. 정기검진이나 치료에 활용. 건강관리에 도움되는 용도로. 계획적 사용법. 가족회의로 사용 계획 수립. 필수품부터 우선적으로 구매. 잔액 정기적으로 확인. 11월 전에 모두 사용 완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더 좋아지잖아요. 다음 콘텐츠에서도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발굴해서 자세히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잘 만들어졌지만 그걸 노린 사기 문자와 가짜 앱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돈 받으려다 피해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은 꼭 공식 경로로. 낯선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리고 받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카드사나 정부, 지자체가 진행하는 소비 쿠폰 이벤트도 함께 챙기시면 추가로 현금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놓치기 쉬운 혜택, 잘못하면 위험한 정보들 따뜻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봄나들이TV였습니다.